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말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관련, 연관, 상관 이런 비슷한 말들이 있는데 어떤 무언가가 다른 무언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영어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첫 번째 단어는 connection 이 말입니다. 우선 이 connection의 특징은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람 세 가지 모든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또한 connection to, connection with, connection between 이런 전치사들과 주로 사용이 되는데 재밌는 건 이 connection이란 말이 주로 두 가지를 대상으로 어떤 관계나 관련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할 때 사용이 돼요. 무슨 말이냐? 어떤 하나의 대상을 놓고 다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라기보단 어떤 하나와 하나를 놓고 그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 사용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예문에서 오염과 질병 사이의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는 오염과 그 질병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pollution and the disease.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pollution and the disease.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때는 오염과 그 질병 사이에 어떤 정보로서의 관계를 묻고 있죠. 다음 예문에선 그는 그 사건에 관련이 없다라고 해요. 자, 이때는 그와 그 사건 두 가지를 넣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또한 어떤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정보로서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He has no connection to the case. He has no connection to the case.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다음 단어는 relation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connection과 relation 무슨 차이가 있을까 고민하신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를 대상으로 관계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는 두 개 다 비슷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다만 이 relation이란 말은 추가적인 의미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relations s를 붙여서 사용을 하면은 약간 더 포멀하고 official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때는 어떤 국가와 국가, 집단과 집단, 혹은 인종과 인종 그런 관계를 얘기할 때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해요. 약간 뭐랄까 사용되는 상황이 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좀 살짝 들죠. 그리고 이 relation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어떤 가족의 구성원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그 양파가 팔리는 가격은 농부들이 받는 가격과 관련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때는 양파가 팔리는 가격, 농부들이 받는 가격 이 두 가지 사이의 관계를 묻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 사이의 관계라기보다 정보로서의 관계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The price the onion is sold for bears no relation to the price farmers receive. The price the onion is sold for bears no relation to the price farmers receive.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때 bears no relation to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무언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이 예문과 관련해서 제가 좀 특이하게 본 게 있는데 The onion is sold for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로 가격과 관련을 얘기를 해서는 at 이 전치사가 주로 사용이 되는 걸로 아는데 여기서는 for 이 전치사가 사용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The onion is sold for $10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양파는 $10에 팔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재밌는 건 진짜 그 가격이라는 의미로만 사용을 하면은 at the price, at the reasonable price 합리적인 가격 이렇게 at 전치사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예문에선 미중 관계, 외교 관계, 국제 관계, 대외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때는 무언가 국가 간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룹과 그룹,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관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US-Chinese relations, diplomatic relations, international relations, foreign relations 즉 relations s를 붙여서 복수 형태로 사용을 해야겠죠. 자, 다음 예문은 좀 특이하게 그는 제인과 무슨 관계야? 라고 물었어요. 자, 이때는 relation 이 단어를 사용을 하면은 어떤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제인이 동생인지 친척인지 엄마인지 뭐 이런 의미로 말이죠. 그래서 What relation is it to Jane? What relation is it to Jane?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단어는 relationship 이 말입니다. 이 relationship도 우리가 흔히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 relationship 이 단어도 사실 어떤 무언가와 무언가 사이에 정보로서의 관계를 물을 때도 사용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나는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무언가 느끼는 그런 관계로서의 의미로 I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my parents. I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my parents.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예문에선 나는 천연 소재들의 관계를 연구하는 중이다라고 해요. 자, 이때는 connection, relation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relationship 이 단어를 사용해서 I'm studying the relationship with natural materials. I'm studying the relationship with natural materials.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예문에선 너는 그녀랑 무슨 관계야? 라고 했어요. 자, 이때는 앞에서 말한 relation 이 말이랑 좀 다르게 relationship 이 단어를 사용을 하면 실제 가족 구성원으로서 무슨 관계인지 묻는 게 아니라 실제 너와 그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인 관계인지 원수 관계인지 아니면 뭐 선생님과 제자 아니면 친구 관계인지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What's your relationship to her? What's your relationship to her?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단어는 relevance 이 말인데 이 relevance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이하게 quality, 어떤 성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앞에서 사용된 단어들은 관계, 관련 뭐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relevance 같은 경우는 관계성, 관련성, 뭐 타당성 이렇게 상황에 맞게 성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재밌는 게 이 relevance 같은 경우는 무언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그런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녀는 그녀가 한 일의 관련성을 알지 못했다라고 해요. 자, 이때는 일단 관련성, 성질을 얘기했기 때문에 She didn't realize the relevance of what she did. She didn't realize the relevance of what she did.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문장 안에 숨어 있는 의미는 그녀가 한 일이 직접적으로 무언가 연관이 있는, 관련이 있는 그런 걸 깨닫지 못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 예문은 그것은 네 꿈과 특별한 관련성이 있을 거야 라고 해요. 자, 이때 relevance 이 단어를 만약 사용을 하면은 너의 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 relevance 같은 경우는 앞에서 사용된 connection, relation, relationship 이 단어들과 다르게 of 더하기 추상명사는 형용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it will be of particular relevance to your dream. It will be of particular relevance to your dream. 이렇게 사용이 가능해요. 즉, relevance 같은 경우는 of 더하기 relevance 이렇게 사용이 가능해서 형용사의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관계, 관련, 연관 뭐 이런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차이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정리를 잘 한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앞에서 배운 단어들은 그냥 단순히 관계 이렇게 명사 형태로 알려드렸는데 만약에 관계가 있다, 동사적 의미로 사용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relate to 혹은 have something to do with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문을 만들어 보면 I decided to have a job that relates to speaking. I decided to have a job that relates to speaking.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I decided to have a job that has something to do with speaking. I decided to have a job that has something to do with speaking.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재밌는 건 우리가 이 relate라는 말이 자동사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타동사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무엇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 relate to 자동사 형태로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비슷하게 사용되는 말이 have something to do with 이렇게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 사용 빈도를 비교를 하자면 relate to 이 말보다는 have something to do with 이 말이 훨씬 더 자주 사용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have something to do with을 의문문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what do you have to do with it? 즉 something이 앞으로 와서 의문사 what으로 바뀌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